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 뉴스 아나운서 이혜원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려 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내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개정 논의는 2023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격화되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나 세대별 유불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득 대체율을 기존 41.5%에서 43%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 역시 연금개혁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과 세대 간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총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총학생회 시그널은 연금개혁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이 예상됨을 언급하며 추후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연금 개혁안 및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연금에 대한 자유의견 및 개선 방안 수합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각각 약 70%와 90%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고, 출산 및 군 크레딧 개편에 대해서는 약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안 전반에 대해서는 약 95%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 자유의견 및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개혁에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KDI에서 제시한 구연금, 신연금 분리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시그널은 제21대 대선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의제화해 다루며 정치권에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대선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총운영위원회에서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6월 3일날 진행될 대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정책들 분석하고 그럼 대선 후보자들과 이제 뭐 토론회나 간담회 등등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정책 요구안들 작성해가지고 좀 대선에 저희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그쪽에다 그런 이제 국민연금 해결을 위한 해결책들을 좀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한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적용 시에는 30세가 50세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어 불안한 한시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적용 시에는 수령액이 일정 부분 보장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희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계산 결과보다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을 보존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인 만큼 총회나 성명서 같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피력하는 차원의 움직임도 나타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이 남일이 아니고 나중일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학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SB뉴스 박은수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까지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이에 청년학생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민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총 5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판결 당일 오후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청년 학생 단체들에서는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에 따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총 29개의 학생단체가 해당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탄핵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나 혹은 권리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에 대한 그런 폭력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심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면만으로 그런 폭력의 구조라는 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파면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해온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거나 그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파면을 위해서 얘기해왔던 그런 다양한 민주주의 과제들 이런 거를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 나갈 필요성, 또 그런 폭력의 구조라는 것을 더 끝내기 위한 향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비서공 전 학생대표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계엄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사회의 구조는 단지 파면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청년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저희가 꾸준하게 집회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 또 이제 남태령 등등에서 농민 목소리 등을 함께 듣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함께할 뿐 아니라 그런 거리와 광장 또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혹은 이제 내왔던 그런 주체들을 저희 학교 내에서도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학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 대자보 쓰기부터 함께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앞으로 파면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꾸준하게 다양한 권리의제 단위들과 같이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은 동맹휴강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후인 3월 29일에는 가자 평등으로 라는 표어를 내건 3.29 민중의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행진은 보신각에서 시작해 광화문 동십자가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비서공과 함께 94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청년학생단체들은 앞으로도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막을 내린 지금 학생들은 이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SB뉴스 김세희입니다. 4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지난 3일 자하연 일대에서 특별한 추모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제주 4.3 평화재단과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제주 4.3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소개하는 부스를 비롯해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추모에 글귀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많은 학생들이 동참한 이 추모 부스에서는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모양의 메모지가 사용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이 남긴 동백꽃들은 한데 모여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모으는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우들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기억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게시물을 통해 공유된 메모들에는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을 통해 연대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회 측은 글귀를 작성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가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UB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